안녕하세요. 나무와 같이 평생교육원 장용석입니다. 방송대 법학과 중간과제 세법 제출 결과 29점 내용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점수는 보시다시피 세법이고요. 29점입니다. 29점이고 기말 시험이 34점을 맞아가지고 총 63점이에요. 간당하게 간신히 합격을 했죠. 세법이 글쎄요, 이게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같기는 하는데, 그래도 지문이 굉장히 길고 문제가 어려워가지고, 객관식 시험이 좀 어려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출석해서 시험을 봤었던 거죠. 최근에도 태블릿 PC로 바뀌면서 출석은 하긴 하지만은, 당시에 종이로 보는 시험이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고, 마지막 학기라서 어떻게 이제 졸업하는데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고, 직장 생활 때문에 병행하느냐고 좀 핑계를 대지만은 성적이 썩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장학금도 뭐 다 받았고, 졸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었고요. 또 목표가 또 CD 플레이어가 목표였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없이 했고, 이 세법이 63점으로 통과를 해서 이 CPA 자격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CPA라는 거는 공인회계사인데요. 공인회계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게 됐죠. 이게 법학 세법 관련돼 있는 그 교과목을 이수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경영학과나 경제학, 회계학 관련된 그런 과목들도 다 이수를 해가지고 CPA 자격이 되는데, 여기 조회를 해보면은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증명 발급이 있는데, 여기 증명서 신청해 보면, 여기 보면은 학부 경영학과 이렇게 다음을 눌러서, 여기 보면, 여기 있잖아요. 공인회계사 시험 학점 취득 증명서, 이거를 발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른 분들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제 학점을 다 이수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게 내용이 나오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경영학과와 법학과를 병행해서 공인회계사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는데, 공인회계사는 뭐 준비를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거라 선뜻 도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그 내용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명은 개인 갑이 자녀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갑과 을에게는 각각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하는가? 소득세법 제101조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대법원 1999 9 21 선고 98두 11830 판결을 참조할 것, 이렇게 과제명이 되어 있고요. 목차를 작성을 하고 사실관계 쟁점 대법원 판례, 특수관계인 여부, 양도소득 발생 여부, 상속 및 증여 발생 여부, 취득세 발생 여부, 결론, 갑의 세금 문제, 을의 세금 문제로 결론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작성을 했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상당히 좀 지루하고 좀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개인 갑은 현재 개별 공시지가가 5억 원인 자녀 을의 토지를 을에게 1억 원에 취득하였고, 갑은 이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하였다. 이때 갑과 을에게 세금 문제가 발생한다. 쟁점. 사실관계에 의해 발생한 세금 문제는 우선 소득세법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가격과 양도한 가격이 다르고, 취득한 가격보다 양도한 가격이 더 높으면 그 양도로 인하여 그 차액만큼의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를 양도소득이라고 한다. 이 양도소득은 갑이 1억 원에 취득한 토지를 2억 원에 매도했기 때문에 1억 원만큼의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리고 갑은 을의 매도로 토지를 1억 원에 취득했기 때문에 을에게도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또한 개인 갑과 자녀 을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떠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러기 위해 우선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알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이들의 관계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고, 그러한 양도소득이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고려할 수 있다. 즉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행위로 인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게다가 개별 공시지가가 5억 원인 토지를 갑이 1억 원에 취득한 것은 현재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법조문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해서 국세기본법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법, 특수관계인의 거래에 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발생하는 세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본다. 3.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9년 9월 21일 선고 98조 12830 판결 대법원 판례에서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납세 의무의 성립 요건과 시기 및 납세 의무자를 서로 달리 하는 것이어서 관세 관청이 각각 부과처분을 함에서는 각각의 과세 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위 규정들의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양자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어느 한쪽의 과세만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구상속세법 제29조의 3, 제3항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경우에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문헌 내용이나 증여세가 소득세의 보완세로서의 성격도 가지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은 수증자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읽히고 따라서 위 규정은 앞서 본 양도소득세 규정과 증여세 규정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증여세를 매긴 사실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4. 특수관계인 여부 갑과 을은 친족관계로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 20호 가목, 혈족, 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의 여부는 양도소득의 발생에 따른 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것이다. 특히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대한 법조문을 적용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 정의는 국세기본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도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양도소득 발생 여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1호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한다.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제1항 1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토지거래 양도는 양도소득이 발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데 양도소득의 발생이 양도한 갑과 을 모두에게 발생이 되는지와 이것이 감세를 위한 부당행위로 인정이 된다면 실질적인 소유주로서 을에게만 양도소득이 발생하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즉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제1호에 따른 세액이 제2호에 따른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에 따라 을이 직접적인 소유자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특수관계인은 소득세법 제97조 2 제1항을 적용받은 배우자와 직계 존 비속의 경우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위 조건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타인에게 양도한 기간을 알아야 하지만 사실관계에서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법 제101조 제2항을 적용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제1항에 대한 내용을 적용할 수 있을 뿐이므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지 알아야 한다. 대법원 판례 1999년 9월 21일 선고 98두 11830 판결에 의하면 현저히 저렴한 가액의 대가로서 재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하였을 때는 그 재산을 양도한 때에 있어서 재산의 양도자가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한 가액을 양수자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다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실관계에서 갑은 특수관계인 을의 토지를 개별 공시지가보다 현저히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다. 그 후 갑이 취득한 토지를 을로부터 취득한 가액의 2배로 매도하였는데 이 거래를 조세 부담을 감소시킨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토지를 취득한 갑에게 양도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상황에 해당하여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과세 기간의 소득 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또 토지를 갑이 매도하기 전에 갑에게 토지를 양도한 을이 직접 양도하는 경우로 인정될 때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요 상속 및 증여 발생 여부.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토지의 취득 경로가 친족 관계에 있어서 상식적으로 부모에게 자식으로의 상속이나 증여가 아니라 토지를 자식으로부터 부모가 취득했다고 읽히는 것이다. 이 토지 거래가 어떻게 성립하는지를 분명히 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문에서 그 정의를 알아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1호에서 상속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상속 개시의 원인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것이고 상속인에 대해 직계 비속, 직계 존속,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등 상속 순위가 있을 뿐이다. 따라서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상 법률 관계의 포괄적 승계인 상속이 아니므로 위 사실관계에서 상속은 해당하지 않아 토지가 사망으로 인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인 상속세는 갑과 을에게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6호에 따르면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 형식, 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 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 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 증여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다. 위 사실관계는 어떠한 방법으로 재산을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으므로 증여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실관계에서 갑과 을의 거래에 있어 증여가 인정되는 바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증여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 대상 제1항 2호에 따라 갑이 을로부터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토지를 이전받음으로써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갑에게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갑이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1억 원인데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는 5억 원이었다. 갑이 을로부터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토지를 이전받은 것을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갑이 취득한 토지의 가액인 1억 원에 대한 증여세를 매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적과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제1항에 따르면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 재산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갑과 을의 토지 거래는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인정된다. 토지의 시가는 개별 공시지가로서 5억 원이며 갑이 취득한 가액은 1억 원이므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은 4억 원이 된다. 이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을 뺀 금액이 이익을 얻은 갑의 증여 재산 가액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한 증여세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위 사실관계는 직계 비속에의 증여가 아니므로 할증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세, 지방세법 제6조 정의 1호에는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건축, 개수, 공유 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 취득, 승계 취득 또는 유상, 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법 제7조 납세 의무자 등 제1항에 따르면 취득세는 부동산과 다른 항목들에 대해 이것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을의 토지를 취득한 갑에게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 1. 갑의 세금 문제. 갑은 을과 친족관계로 토지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양도소득의 발생에 따른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한 판단 기준인 특수관계인에 있다. 갑은 특수관계인인 을의 토지를 개별 공시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취득하였을 뿐 아니라
갑이 취득한 토지를 취득한 가액의 2배로 매도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에게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매길 수 있는데 이때에는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상황에 해당하여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을로부터 토지를 이전받음으로써 이익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매길 수 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특수관계인 간의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로서 갑의 취득금액과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을 뺀 금액으로 증여재산 총액을 규정한다. 갑은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취득세를 내야 할 필요가 있다. 2. 을의 세금 문제. 을은 토지를 갑에게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을의 토지를 취득한 갑이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하였다.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에 따라 이 토지를 증여받은 갑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을이 직접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 증여자인 을이 이 토지를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이창희, 임상혁, 김석환, 이재호, 윤지원 저자 세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나온 2016년 하고 나머지 판례하고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이렇게 참고하였습니다. 자, 본 내용은 제출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그대로 복제하여 과제를 제출할 경우에 0점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